네, 이번 대구 끌기 과제 8-1, 8-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록펠러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석유 산업의 90%를 지배함으로써 석유의 왕으로도 불렸고 미국에서 가장 역사에 기록 남을 정도로 돈을 번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은 이제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는데 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록펠러는 집을 돌봐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을 해본 결과 사탕을 제조하고 이를 적당량으로 나누어 팜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였고 돈을 벌었습니다. 네, 2번 답을 드리자면은 록펠러는 이제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철도왕 맨더빌트와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60량의 화물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당시 회사는 30량의 화물량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 록펠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업가 윤리 정신이 있었는데 바로 중노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다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그래서 그 중노동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고 결국 60량의 화물량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당시에는 이제 시추를 설치하고 원유를 얻고 거기에서 상당한 원유가 버려졌는데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시추를 많이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자 이렇게 비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록펠러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버려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여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4번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등유는 폭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자들은 그 등유 사업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표에 스탠다드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상표에 스탠다드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그 표준이 주는 그 안정감 그리고 신뢰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 믿게 되었고 또 이러한 작전은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록펠러에게 투자를 하였고 록펠러는 상당히 또 제품을 많이 판매하였습니다. 록펠러는 이제 경쟁 정유사를 어떻게 처리하였냐면은 간단하였습니다. 그냥 다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금 보자 독점이라는 개념인데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아마 그 독점 개념을 처음 만든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6번 철도업자들이 수송료를 올리자 록펠러가 고안한 방법은 그 록펠러는 철도 사업자들이 이렇게 같이 단합을 하여서 그 수송료를 올리자 이를 전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전포고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히 그냥 철도 사업 당시 철도 사업은 석유를 운송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록펠러는 자신은 이제 이들한테 기회를 줬다 생각하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오자 굉장히 실망하였고 아예 철도를 이용하지 말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석유들이 운송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성공하였고 철도 회사들은 이 일로 인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7번 답과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캇 회사만이 살아남았는데 왜냐면은 로펠러는 스캇 회사의 철로를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펠러는 이 스캇 회사도 골칫거리여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였고 결국엔 그냥 아예 공장문을 닫아버린 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펠러는 피츠버그 정제소를 아예 닫아버리고 이 일로 인해서 스캇의 회사는 이제 운송하는 양이 줄어들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돼버리고 그 중노동자들은 격분하여 파업을 일으키고 결국 스캇의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를 스캇의 제자인 카네기는 지켜보았고 그 스승의 그런 패배를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카네기는 이 일로 로펠러 평생의 원수로 생각하게 되고 어,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로펠러의 이 잔혹함은 그 로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그 적자 생존에 대한 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펠러는 그 소수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행동에 실천하였으며 결국에는 가장 혼자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때로는 잔혹함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8-1 이번 대우 끌기 과제들을 통해서 꼽을 수 있었던 키워드는 그좀 불확실성에 관한 도전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도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로펠러와 에디슨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을 하였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행동하는 정신 그것에 관해서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